대선판의 또 하나의 변수가 안철수 대표가 합당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독자 출마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고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제 약속은 정권 교체입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야권의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상은 옳지 않다. 합당 협상이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고요.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 못한다라고 비판하며 독자 출마까지 시사한 상황인데 이게 자칫 일정 정도 범야권의 파이가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당내에서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 협상 당사자인 국민의힘에서는 안 대표를 일단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합당을 안 하고 대선을 출마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또 쓸어 담으실 건지. 하지만 당 밖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가 대신 해준 셈인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딱히 갈 데 없으니 이 대표가 안 대표를 향해서 뚫고 들어오라는 윽박에 가까웠다. 게다가 이 대표에 의해 윤석열이 어떤 취급받는지도 안 대표가 미리 봤으니 합당 결렬은 예견될 일이라며 이 대표의 잘못이다. 라며 진중권 전 교수는 이 대표를 비판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당이 무산된 이 대표 책임론까지 당 안팎에서 일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원희룡 지사, 이 대표 정치를 말싸움으로 본다. 조언 듣지 않고 자꾸 말로만 이기려 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기대가 어느 순간 리스크로 바뀌었다. 얕은 정치적 계산하는 인상을 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한다는 오해 불렀다. 경선 흥행은 후보들에게 맡기고 당 혁신에나 힘을 쏟아라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국회 반장 출신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글쎄요, 합당 결렬의 책임을 따지는 건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큰 정당의 양보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작은 정당의 묵리가 심했던 건지는 그야말로 어느 정당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심장하군요. 그것을 꼭 큰 정당이 잘못했다, 작은 정당이 잘못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있죠. 전 양쪽 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양쪽 다 목표는 똑같죠. 정권 교체라는.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그러면 야권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야권은 통합돼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쪽 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그 목표에 부합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정치의 본질을 얘기한 건 정치의 본질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타협을 찾아가는 게 정치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타협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언어를 폈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물론 이준석 대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욕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합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답을 하라. 계속 끊임없이 욕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 마찬가지고 안철수 대표 마찬가지로 이 협상의 과정 속에서 과연 상대를 이기려고 했던 것만 아닌가라는 이제 반문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저는 양쪽 다 과연 정권 교체를 목표를 향해서 갔을 때 양쪽에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양쪽이 했느냐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쪽 다 잘못했다는 건데 우리가 교통사고 쌍방과실도 이 비율이 있거든요. 몇 대면? 7대3으로 누가 잘못했다? 이재명 기자, 정치부 기자, 고수 기자가 봤을 때는 쌍방과실 몇 대면? 참 어렵죠. 정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진짜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선언했던 거고 합당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 대표가 지금 여튼 대표 간의 담판도 없는 상황에서 결렬선을 한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최소한 대표 간에 만나서 담판을 짓는 그런 과정은 겪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6대4 정도? 5.5 대 4.5 정도로 해서 안 대표가 약간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험사 직원 같은.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예. 지금 원희룡 지사나 네. 김병준 비대위원은 이 대표를 꾸짖고 있어요. 당 안팎의 중진 대선 주자급이 이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준석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실 비율을 한 8대2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한 게 국민의당이 80,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글쎄요, 뭐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20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 합당을 추진하는 위원들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한 면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요구를 최대한 다 들어줘라라는 요구를 사실 했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원래 야권 플랫폼이라는 형식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국민의힘을 입당을 하는 바람에 그 야권 플랫폼이라는 그 명분이 좀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고 온 안이 뭐였냐면 그 국민의힘에 대한 당명 변경과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정강 정책을 그 차별금지법 조항을 넣어달라는 두 가지 요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밖에 뭐 지역위원장 임명이라든지 뭐 채무를 저희가 떠안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도 다 오케이를 해놨는데 국민의힘 당명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래도 많이 맞춰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렬이 된 것은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합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8대2 정도로밖에 잘못을 안 했다는. 20% 정도는 이제 더 크게 품고 우리가 합당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최대 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는 선언을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좀 포용력 있는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는 면입니다. 자, 이 입장은 아무래도 이제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전직 비대위원이고 지금 이 대표 산하에서 또 경선 관리를 맡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민심 진심이 또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함께 보시죠. 이 대표 취임 전후 여야 지지율 어느 정도 오르다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윤석열 녹취록 파동에 달할 때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가 취임했을 때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자신했던 합당도 어그러졌고 윤석열 후보와의 마찰 등이 불거지면서 이 대표를 꾸짖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배종찬 소장님, 네. 민심 진심, 국민의힘 지지율 이거 왜 떨어진 겁니까? 민심은 진심이고 민심은 천심이에요. 이준석 대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시점이거든요. 자기 대권도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고 내년에는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 돌풍으로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MZ세대, 20대, 30대가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도층도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그리고 청년과 그리고 대선입니다. 대선이거든요. 그러면 후보들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빨리 이준석 대표의 장기이자 기대이죠. 이걸 빨리 꺼내놔야 됩니다. 청년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역시 이준석 대표구나. 청년하면 이준석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페미니즘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한국갤럽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여성 그리고 청년 그리고 중도층이 이탈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얼마냐 아니냐를 떠나서 합당 부분도 큰 당의 대표가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것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얼마만큼 윤활유 역할을 기존에 기대했던 기대치에 잘 부응하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